최경영의 최강 시사. 최강 시사 선정 2021년의 인물 핫 20. 네, 2021년을 마무리하며 특별히 준비하는 시간이죠. 최강 시사 선정 2021년의 인물 핫 20. 예. 김중일 뉴스톱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지금 10명 했죠. 10명 했죠. 예. 그러면 이제 5명 이렇게 하면 2번 남았네요. 예, 2번 남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예. 첫 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저도 이분 잊혀졌어요. 아, 예. 예, 까먹었어. 예. 워낙 잠깐 예. 하셔가지고.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예. 오늘 이분이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SH 그러니까 예.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이름이 바뀌었죠. 여기 사장도 했고 그다음에 LH 사장 했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올 초에 임명이 됐죠. 그러니까 예, 뭐 이 국토교통과 뭐 이런 건설에 대해서는 진짜 잔뼈가 굵고 굉장히 그 학자예요, 원래 학자. 학자고 그 전에 또 시민단체 활동도 하셨던. 맞아요. 예. 그리고 예전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 가치를 공유하는 건데 뭐 이분이 올해 선정된 이유는 이분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할 때 이제 LH 사태가 이제 터졌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전직 LH 사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일파만파가 된 거죠. 지금 정치권에까지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데 재보궐선거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 거죠. 그렇죠. 예. 뭐 압승을 했죠. 국민의힘이. 이게 이제 2월 말 3월 2일인가로 기억하는데 그때 터졌을 겁니다. 이게. 예. 2월인가 3월인가 제가 헷갈린다. 이거 어쨌든 올해 그렇죠. 그때 터졌을 때 이제 이거가 여론이 민심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죠. 부동산 급등한 것도 못 참겠는데 누군가 해먹었다. 이거에 대해서. 그것도 공기업에서 해먹었다. 예. 그래서 정권 교체 여론 뭐 이제 여론조사 하면은 정권 재창출 정권 교체 여론이 이때부터 50% 중반이 나와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선에까지 지금 큰 영향을 준 사퇴라는 거고 예. 뭐 책임지고 금방 내려왔어요. 몇 달 만에. 그러니까요. 예, 몇 달 만에 내려왔고 이거 여지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거 수사하지 않습니까? LH 예. 직원들 관련해서? 뭐 대부분 무죄 나왔어요. 상당수가 뭐 한두 명이 아니라서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는데 예. 일부는 이를테면은 내부 정보 이용해서 투기 의혹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범죄가 이걸로 인해서 그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확인이 안 됐다. 내부 정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예. 그 예. 전부터 뭐 이제 땅을 매입하는 부분도 맞아요. 있고 막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역시 이것도 용두사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또 이게 이제 국민들은 분노가 있거든요.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아직도 진행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참 부동산 땅 이 문제는 한국사 한 50년 앞으로도 한 10년이나 20년 정도 더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고 손정민 씨가 두 번째 인물인데. 예. 예. 그 손정민 씨 뭐 그 중앙대 의대생이었고 예. 그 한강변에서 이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이제 실종이 됐는데 이제 사체로 이제 발견이 됐죠. 그래서 예. 익사한 것으로 발견이 됐고 이제 여기에서 이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죠. 그 손정민 씨 같이 술을 마셨던 친구가 범인으로 몰리면서 특히 이제 네티즌들이 강하게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많은 언론들도 약간 거기에 동조를 하는 듯한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사이버 레카라고 불리죠. 그렇죠. 막 무분별하게 이제 네티즌 유튜버들이 이거 의혹 제기를 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제가 뭐 자랑이자 뭐 그런 건데 초반부터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몰아가는 게라고 여러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엄청 두드려 맞았습니다. 너는 공범이냐 그러면서. 예. 최경영의 최강 시사에서는 관련해서 한 발짝 떨어져 있으면서 상황을 냉철히 보며 이 손정민 씨의 부친 인터뷰랄지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지금 선정적으로 묘사도 됐었고 이게 너무 심한 언론의 행태가 아닌가라고 오히려 비판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잘하셨어요 일단. 예. 네, 박수 쳐드리고요. 예. 서로 칭찬해주는 이 분위기. 예. 최근에는 뭐 이제 손정민 씨 지하철 광고도 크게 얼굴을 넣고 들어가가지고 이게 뭐 왜 이런 걸 하느냐, 뭐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손정민 씨 친구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이제 악플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 손정민 씨 친구가 고소를 해가지고 지금 경찰에서 사건 검토하고 있고 아직도 지금 진실을 밝혀라 약간 옛날에 타진요 같이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못 믿겠다 이런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여론이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언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숙제를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두구두구 곽상도 전 의원 되겠습니다. 50억 클럽에 이제서 50억을 받은 유일하게 현재까지는 받은 것으로 확인된 곽상도 전 의원이었죠. 뭐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일단 그 어제 그 사퇴한 조수진 공보단장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준석 대표가 제명하는 거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하니까 조수진 의원이 그때 반발해가지고 그때 한번 붙었어요 이미. 기억하시죠? 맞다. 나 안 가겠다. 뭐 갑자기 불러서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때 한번 곽상도 의원을 제명하는 그 건 가지고 한번 붙었었군요. 그걸로 한번 이미 붙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 그런 영향도 있고 뭐 지금 오늘 김문기 개발 1처장 뭐 사망 소식도 있는데 이 관련자들이 계속 지금 사망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50억 클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질이 멸렬하다 조사가. 곽상도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일단 기각됐고 나머지는 지금 뭐 증거 부족으로 지금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나머지 이제 뭐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남욱 이런 사람들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디까지 이게 소위 말하는 윗선이 더 이제 나올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사실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인물을 중심으로 보면서 구조적인 문제도 봐야 되는데 LH 투기 사태, 직원들의 투기 사태도 그렇고 대장동 의혹도 그렇고 사실은 개발이익 민간이 어느 정도나 가져가야 되느냐. 관이 인허가를 해 주는 건데 임야를 사가지고 이 문제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를 정치나 언론이 좀 풀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뭐 이게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이 사건을 다뤄야 되는지 그 일탈적인 그 부분들 인물들의 부정부패 여기에만 너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똑같은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질 텐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참 못마땅하긴 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 같긴 하네요. 왜냐하면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된다라는 뭐 여론도 있고 법도 나왔는데 법이 이미 그리고 사실은 개발이익 환수 지금 현재 기존 법도 한 25% 환수되게 돼 있어요. 25%를 50%로 올려야 된다 이런 뭐 것도 있는데. 뭐 기업들도 리스크를 짊어지는 거고 들어오는 거고 어떻게 이제 이거를 어디까지로 봐야 되느냐 이런 사회적 좀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재명 후보한테 상당히 곽상도 의원이긴 하지만은 타격은 이재명 후보가 많이 받았다. 뭐 이렇게 돈은 국민의힘이 받았는데 타격은 뭐 이재명 후보가 받았다. 뭐 이런 여론도 있고 그래요. 박병식님이 이런 문자 주셨는데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제에 편입된 상황에서 부동산을 국내 경제로 푼다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100% 동의하는데요.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경제 정책이 사실은 우리 저 대통령 후보들이 여야 막론하고 뭘 자꾸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뭘 짓겠다고 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게 국가 사회주의도 아니고 말이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잘 못합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뭐 아무래도 여전히 좀 백마탄 왕자가 와서 리더가 한 큐에 다 해결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사회가 녹록하지 않고 이제 너무 경제 규모도 커지고 복잡해졌죠. 한국 사회가. 여기 자본주의거든요.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어요. 집권하면 또 그 우리 자유시장 경제 정글 자본주의 어쩔 수 없어 이 논리가 또 나올 겁니다. 선거 직전에 한 6개월 동안만 국가 사회주의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퍼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그 안에서 타협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직접 나가서 좀 정치를 해보시죠. 지금 최경영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 언론에서 제가 계속
타협만 하는 걸로. 근데 예. 또 이제 그 타협하려면 또 얼마나 그분들은 또 괴롭겠어요. 예. 그 타협을 잘 시킬 수 있는 메르켈 총리 같은 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인데요. 예. 예. 화제 인물은 확실히 넘버원이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 뭐 화제 사실 인물은. 이분은 올해 인물이 아니라 한 4년 동안 올해 인물이었던 걸로. 계속 올해 그 파트너가 좀 바뀌었다. 그게 조국이었다가 추미애였다가 이제 체인징 파트너. 네, 파트너는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이재명이 됐죠. 파트너가. 그래서 뭐 지금 뭐 진짜 갑작스럽게 올해 초에 이제 검찰총장 그만두면서 유력 대선 후보로 그래서 야 설마 하다가 진짜 대선 후보까지 돼서 아직도 이제 굉장히 유력한 아직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인데 뭐 이분의 이력을 1시간 동안 뭐 문제점과 이력을 할 수도 있지만은 짧게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최근에 이제 배우자 김건희 씨 논란들 이런 것들이 좀 공정성 이 윤석열이 내세웠던 공정이 맞는 것이냐 본인 가족한테는 적용 안 되는 것이냐 이런 논란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내용이 지금 국민의힘 지금 내분 선대위 내분 사태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대선 후보 가족 문제는 어떤 분이 김종배 시사평론가가 제가 어느 방송에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 것 같냐라고 정준희 교수가 물어보니까 김종배 시사평론가가 서로 간에 물고 늘어지는 이 가족과 관련해서 3월 9일까지 갈 것 같다. 정확한 판세 분석이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3월 9일까지 갈 것 같다.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가족의 배우자나 가족의 어디까지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숙제를 지금 남기고 있다. 이를테면 줄리 논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 4명 중에 3명은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또 여론조사 나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모로 이제 어떤 숙제를 좀 남겨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마무리는 또 방탄소년단. BTS. 뭐 최고의 올해 한 해가 아니었나 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상이 너무 많아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아시아 가수 최초의 올해 아티스트상, 그래미 어워즈에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분 후보에도 올랐고요.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은 히트 앨범을 냈죠. 빌보드 1위도 하고. 이게 근데 BTS 팬분들한테는 제가 약간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버터가 나왔을 때는 약간 그전 노래들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제가 약간 좀 걱정이 들었어요. 1, 2년 더 갈 수 있을까. 근데 콜드플레이하고 콜라보한 마이 유니버스를 제가 듣고 몇 년 더 갈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의 인기가 사실은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지금 몇 년 동안 이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계속 변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드 이펙트로 몇 년 더 가려면 이제 멤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군대를 이제 병역을 또 뭐 면제를 해야 되나 뭐 그런 거를 가지고 지금 본인들은 얘기 안 하는데 정치권에서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드 이펙트 이제 부수적 효과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K-팝 스타는 한 5년이나 10년 정도 더 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주는 것도 이게 쉽지 않거든요. 한 번 잡은 인기. 군대 갔다 온 20대 남성들이 분노합니다. 좀 신중하게 말씀하세요. 그 사이에서 오가야 되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탑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 방향으로 마장램프 부근 1,